바티칸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마무리됐습니다. 동행 취재한 맹영균 기자와 순방 내용 결산해 보겠습니다. 자, 긴 여정이었는데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그동안 저를 부르면 항상 로마입니다, 영국입니다, 부다페스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니 굉장히 좀 집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일단 제가 순방 일정을 좀 숫자로 요약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차만 5번이 바뀌었고요. 지구 반바퀴 넘는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22,800km고요. 또 공식 일정만 33개를 소화했고 문 대통령이 어떤 연설과 발표를 한 것만 8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뉴스 시간과 이 현지의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좀 인터넷도 느려서 영상을 보내거나 할 때, 리포트를 보낼 때 좀 조마조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7박 9일의 여정을 주제별로 정리를 해봤다면서요? 크게 세 분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평화, 기후위기, 그리고 경제 회복입니다. 일단 이탈리아에서는 그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죠.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에 문 대통령은 좀 주력을 했습니다. 남과 북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느냐, 평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북한에 가겠다, 이런 교황의 발언 기억에 남고요. 또 바티칸에서는 제가 거기 가 있는 동안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유흥식 대주교가 격리에서 해제가 된 거죠. 아쉬웠던 점은 그 문 대통령과 교황 만난 다음 날에 격리 해제가 돼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 만남이 좀 그 유흥식 대주교가 그 바티칸에 있던 기자들과 깜짝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광장에서 산타 마르타의 집까지 걸어가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좀 의미가 컸다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와 교황청의 발표가 다르지 않느냐, 미국과는 80여 분 만났는데 문 대통령과 교황 면담은 40분밖에 안 됐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주교가 이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줬거든요. 미국은 현안이 좀 더 많을 거고 문 대통령은 과거에 한번 만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논란이 좀 불식되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DMZ 철책으로 만든 십자가 전시회가 성 이냐시오 성당에서 열렸거든요. 로마에서 열렸는데 그 성당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제대가 있고 경당이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성당 안에. 근데 그 중에서도 성모 마리아 경당에서 전시회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빈첸조 다다모 신부, 성당 주임 신부인데 거기서 이제 전시회를 연 이유는 한국인들이 특별히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을 전시 장소로 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고요. 또 그 전시회가 끝난 뒤에는 이 성모 마리아 경당을 대한민국 화해와 평화를 위한 경당으로 부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상황과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좀 다시 되새기는 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평화 여정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 문 대통령과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좀 단순한 만남과 마주침을 넘어선 회담까지 가지 못한 게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한데요. 또 이 한미 정상과 교황이 한 자리에 있는 모습을 상상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좀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아쉽긴 한데, 청와대는 지난 5월에 한미 정상은 회담을 하기도 했고 충분히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 상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미국이 좀 피하는 게 아닌가, 좀 종전선언에 있어서 미국이 좀 생각할 거리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고요. 좀 당면한 현안이 많은 미국이 좀 한반도 문제는 좀 후순위로 밀어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아직 미국과 이 종전선언을 두고 좀 논의할 북미 대화 여건도 그렇고요. 좀 논의할 게 아직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기자로서 좀 아쉬웠던 점은 2018년 10월에는 취재 기자가 이 교황궁 교황 서재까지 동행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입구까지만 딱 가능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교황과 이제 문 대통령의 눈빛을 직접 보지 못한 게 좀 아쉬움으로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로마 일정이 끝난 뒤에 영국 글래스고로 이동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서 이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계획을 또 천명을 했죠. 또 이 기후변화 대응 계획과 노력을 좀 알리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큰 행사였는데 100개국이 넘는 국가의 정상들이 참여를 했고요. 약 3만여 명의 사람들이 영국 글래스고를 찾았습니다. 호텔이 없어서 저희 한국 취재진도 행사장에서 약 50분 정도 떨어진 곳에 호텔을
그 프레스 센터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문 대통령은 국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40%를 감축하겠다 해서 40% 이상으로 조금 문구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최대 40%에서 40% 이상도 좀 가능하다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법적 구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가 있는 변화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천주교계 입장에서는 가톨릭계 입장에서는 좀 성에 차지 않죠. 네. 2018년 기준으로 하면은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니까요. 그래도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문 대통령이 산림보건 협력에 앞장서겠다 이런 약속도 했어요. 그러면서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이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는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환경회의에서도 북한에 손을 내민 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걸린 경제 협력보다는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북측 인사가 이 COP26에 참석을 해서 그 점도 눈길을 끌었는데 최일 주영 북한 대사가 참석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행사장 입구에서 제지를 당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눈길을 끌었고 어쨌든 이 문 대통령의 기조 연설을 이 최영 북한 그 주영 북한 대사가 듣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림 협력을 제안한 걸 들은 거죠. 근데 뭐 문 대통령 기조 연설 끝나고 북한 측 자리를 지나쳐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만남이 성사되거나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순방지는 헝가리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일까요? 뭐 장면을 꼽아볼 수 있다면요. 일단 헝가리 방문의 큰 목적은 경제 협력이었어요. 그러니까 헝가리를 비롯해서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 비시에그레드 그룹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지역이 이제 우리나라의 유럽 시장 진출의 거점이자 생산의 전초 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고요. 그래도 논란이 된 장면은 헝가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 언론 발표가 있었는데 헝가리 대통령이 이제 통역에 기초를 하자면 2050 탄소 중립을 이루는데 원전 사용은 불가피하다. 네. 이런 의견은 한국과 헝가리의 공통된 의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그런 탈원전 그 기조와 배치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청와대는 일단 즉각 진화에 나섰고요. 네. 탄소 중립까지 원전의 역할은 계속되나 신규 원전 건설은 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종료된 원전은 폐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좀 논란을 종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좀 위험하고 이런 위험한 폐기물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원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헝가리에서도 좀 가톨릭 코드라면 가톨릭 코드랄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헝가리 국가기록원을 방문을 했어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준비한 자료가 버이 페테르라는 이름의 헝가리 선교사의 좀 일기였거든요. 네. 100여 년 전에 조선을 방문한 선교사가 조선 사람에 대해서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이 신부의 일기에는 조선은 쇠퇴하고 있지만 조선인은 여전히 예의와 품위를 간직하고 있었다. 이 민족과 국가가 미래에 큰 역할을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숙 여사는 헝가리 사제가 조선에 대해 기록한 감동적인 글을 읽었다며 마치 100년 후에 한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글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헝가리 페테르 에르데 추기경과 인터뷰는 어떻게 성사가 된 건가요? 예, 그 페테르 에르데 추기경은 2019년에 한반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반도 평화 나눔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판문점 옆에 도라 전망대에 올라서 북녘 땅을 바라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헝가리도 서방 세계와 좀 갈라져 있었잖아요.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었고 그래서 네. 그런 역사를 가진 곳의 가톨릭 고위 성직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어떻게 볼까 그 점이 좀 궁금해서 제가 이메일로 인터뷰 요청을 넣었는데 바로 다음 날 연락이 와서 약 40분 동안 인터뷰를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좀 인상 깊었던 대답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를 좀 특히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교황은 북한 사람을 절대 잊지 않으실 거다. 이런 얘기 남겨준 게 좀 기억이 남았고요. 또 대북 제재에 대한 견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는 좀 풀려야 마땅하다. 네. 그리고 헝가리 교회 차원의 대북 지원도 좀 고민한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저는 영어로 인터뷰를 하길 원했었는데 네. 헝가리어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영어로 한번 통역되는 과정에서 제가 그걸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세세한 감정까지 좀 잡아내지 못한 점이 이게 좀 감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네. 그런 점이 좀 아쉬웠는데 좀 강조를 하고 싶었는지 교황이 이제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으실 거다 이런 부분은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긴 여정 수고 많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